이번 시간에는 CNN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할 알고리즘들은 총 6가지 알고리즘인데요. 최초의 CNN으로 알려져 있는 르넷부터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이미지넷 대회 우승한 알렉스넷, 이 ILS VRC는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의 약자죠. 이미지 인식 경진 대회인데요. 여기서는 이미지 인식과 이미지 분류 같은 의미를 갖는 건데요. 대용량 이미지 셋을 주고 이미지 분류 알고리즘 성능을 평가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2012년도에 제프리 힌턴 교수팀의 알렉스넷이 우승했는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0년도 탑5 에러, 그 다음에 2011년도 탑5 에러가 2%포인트 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런데 2012년도에 알렉스넷은 그전 거하고 무려 10%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실 그때는 얕은 구조 기반으로는 0.1% 낮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서 인식 오류를 점점 낮춰졌죠. 2017년도에 우승한 SENet 같은 경우에는 대회 우승 때 탑5 에러가 2.251%, 대략 2.3% 정도 되는데요. 이건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난 건데요. 사람의 능력은 이미 2015년도 레지넷부터 더 뛰어나게 됐죠. 자, 여기 제가 이번 시간에 설명할 것들은 모든 해에 있는 우승한 알고리즘들을 설명할 건 아니고요. 최초의 CNN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우승한 알렉스넷, 그리고 2014년도에는 준우승한 VGG넷,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우승한 구글넷이 있습니다. 이 구글넷은 좀 더 개선이 돼서 2016년도에 한 번 더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넷은 2014년도에 우승한 알고리즘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우승한 레지넷, 2015년도부터는 이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었죠. 2015년도는 3.57%, 그 다음 2016년도는 3%, 2017년도는 S넷이 2.251%의 탑5 에러율이죠. 보통 사람의 인식률이 95%, 즉 에러율이 5%니까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좋았던 것이죠. 참고로 여기 2014년도에 준우승한 VGG넷을 설명한 이유는, 준우승을 했지만은 구조가 많이 간결하고 사용이 편해서 구글넷보다 VGG넷이 더 각광받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르넷은 CNN을 처음 개발한 얀 루큰 팀이 1998년도에 개발한 알고리즘인데요. 이 논문을 구글에서 찾아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르넷은 르넷 1부터 르넷 5까지 존재하고요. 가장 발전된 알고리즘이 르넷 5죠. 전체적으로 이 알고리즘은 컨볼루션과 그 다음에 서브 샘플링을 반복적으로 거치고요.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월트 레이어드 뉴럴 네트워크로 분류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르넷5는 입력층, 그리고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여기 보면 C1, 그 다음에 C3, 그 다음에 C5, 이렇게 3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샘플링 레이어가 2개가 있습니다. S2 그리고 S4, 그리고 C5의 출력을 다시 받는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출력층이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1은 피처 맵이라고 되어 있죠. C1은 입력 이미지 32 곱하기 32를 받아서 6개의 피처 맵을 출력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웨이트는 5x5 웨이트예요. 5x5 웨이트가 몇 개 만들어져요? 컨볼루션 되어서
28 곱하기 28짜리 이미지 6개를 만드는 것이죠. 이때 그러면 훈련해야 될 파라미터 개수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단 웨이트가 5 곱하기 5죠. 5 곱하기 5. 그리고 이건 채널이 하나잖아요. 입력 이미지마다 하나씩이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이어스를 하나 더 해야죠. 그리고 이것이 몇 개의 특징 맵이 만들어져요? 총 6개의 특징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156개 훈련해야 될 파라미터 개수가 만들어지죠. 참고로 이거는 1998년도에 개발한 알고리즘이에요. 지금은 이런 레이어를 가지고 일반 PC에서도 충분히 학습시켰는데 그때 당시는 쉽진 않았겠죠. 그래서 일단 훈련해야 될 파라미터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 S2 레이어가 있는데요. S2 레이어는 6장의 28 곱하기 28 이미지를 이용해서 서브 샘플링을 합니다. 이 서브 샘플링 할 때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서브 샘플링 해요. 저는 앞에서 맥스 풀링을 했죠. 특징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맥스 풀링 했는데 여기서는 에버리지 풀링을 했고요. 에버리지 풀링을 해서 풀링 할 때 2x2 필터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2 적용하면은 14 곱하기 14로 줄어들죠. 그런데 여기서도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풀링이라고 하면은 웨이트 바이어스가 없는데 여기선 웨이트 바이어스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논문에는 평균을 낸 다음에 한 개의 훈련 가능한 가중치로 곱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바이어스를 더해서 그 결과를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활성화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가중치와 바이어스는 시그모이드의 비활성도를 조절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링된 거에 웨이트가 곱해지고 바이어스가 더해지기 때문에 웨이트 하나 그리고 바이어스 하나 더해져서요 총 몇 개가 만들어져요? 6개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는 12개의 훈련해야 될 파라미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음은 C3 레이어입니다. C3 레이어는 10개가 만들어지죠. C3 레이어는 12개가 만들어지는데요. 10바에 10 12개의 피처 맵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냐면요. 요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6장의 14바에 14 특성 맵이 있죠. 이 특성 맵에서 연속된 3장씩을 먼저 고릅니다. 연속된 3장씩 고르면 뭐 예를 들면은 1장, 2장, 3장, 연속장 3장 고르면은 이게 14 곱하기 14 이미지가 채널이 3개인 거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필터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5 곱하기 그 다음에 5 곱하기 채널이 3개짜리인 이 필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필터와 3개 이미지가 컨볼루션 되는 거죠. 그래서 10바이 10짜리 1개의 특징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6장에서 3개씩 모아서 보면은 3개씩 계속 연속된 걸 모으면은 당연히 이 결과도 6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장에 이렇게 특성 맵이 10바이 10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은요 연속된 4장씩 모으는 겁니다. 연속된 4장씩 모으니까 그 다음 특성 맵들은 필터가 5 곱하기 5 곱하기 채널에 4개짜리 인거하고 동일하겠죠. 이거와 컨볼루션 되어서 특징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다시 6장의 10바이 10 특성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는 불연속한 4장씩을 모읍니다. 불연속한 4장씩 모은다는 것은요 어떤 개념이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것 빼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 빼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불연속한 4장씩을 모아서 4장 모으니까 필터는 5 곱하기 채널 4짜리가 컨볼루션 되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렇게 해서 3장의 특징 맵을 만들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이전 레이어의 특징 맵을 가지고 필터를 적용시키는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6짜리 필터죠. 이게 합성구 빛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하나의 특징 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16장, 처음은 3장씩 연속해서, 두 번째는 4장씩 연속해서, 세 번째는 연속되지 않는 4장씩 연속해서 3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 다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16개짜리 10x10 특성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C3 레이어에서 훈련해야 될 파라미터 개수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C3 레이어에서 훈련해야 될 파라미터 개수는, 첫 번째, 연속된 3장 이미지 갖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3장 이미지 가지고 만드니까 채널도 3개가 돼야겠죠. 여기에 바이어스가 하나 더 했죠. 요게 몇 개예요? 총 6개입니다. 6개면은 456개. 그 다음에 5 곱하기 5짜리 4장의 이미지를 갖고 만들죠. 그리고 바이어스가 더해져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6개 이미지, 이거는 606개. 그 다음은요, 5 곱하기 5짜리 4개의 불연속한 이미지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이게 몇 개냐면 3개입니다. 그러면 303개. 마지막으로 5 곱하기 5, 그리고 채널 6개, 6개 이미지가 다 사용되는 거죠. 플러스 1 하면은 151개. 이걸 모두 다 합하면은 1516개가 되는 거죠. 1516개의 파라미터 개수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S4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해요? 서브 샘플링 하죠. 서브 샘플링 하는데 16장의 5x5 특성 맵으로 축소시키는 거죠. 왜냐면 이전에 10x10이었으니까 2x2씩,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2씩 하니까 5x5로 줄어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특징 맵 하나당 가중치가 하나, 그리고 바이어스 하나, 이것들이 총 몇 개예요? 16개죠. 16개니까 총 32개의 훈련해야 될 파라미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C5는 16장의 5x5 특성 맵을 120개라 써져 있죠. 120개의 5 곱하기 16 사이즈의 필터와 컨볼루션 해주는 거예요. 요 크기의 필터와 특성 맵을 120개의 요 크기의 필터와 컨볼루션 해주는데요. 결과적으로 120개의 1 곱하기 1짜리 특성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훈련해야 될 파라미터를 계산하면은, 일단은 여기는 5 곱하기 16이죠. 그리고 바이어스 1, 이게 몇 개가 만들어진다고요? 120개. 그러면은 훈련해야 될 파라미터 개수는 48120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6 레이어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C5의 결과를 84개의 유닛에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전 레이어의 출력이 120개니까 120 곱하기 웨이트들, 그러니까 120 더하기 1, 그리고 이게 몇 개 있어요? 84개. 그러면 116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 레이어, 출력은 10개의 유클리디안 레디얼 바이어시스 펑션 RBF라는 유닛으로 돼 있어요. RBF라는 유닛으로 돼 있는데, 각각의 이게 fully connected 레이어 출력 84개죠. 84개의 레이어로부터 출력을 받으니까 이게 인풋이 8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속한 클래스를 보여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르넷5를 제대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파라미터는 156개 더하기 그 다음에 12개, S2에서 12개, S3에서 1516개죠. 1516개, 그 다음에 S4에서
C3에서 1516개, S4에서 32개, 그 다음에 C5에서는 4120개, 그 다음에 F6에서는 1064개. 다 합치면 대략 6만개 되는 거죠. 6만개 훈련해야 될 파라미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 1998년대 개발된 알고리즘 치고는 나쁘지 않죠. 우린 여태까지 이거와 비슷한 것으로 CNN 모델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언제까지 레이어의 누렌스를 증가시킨다든가 단순히 레이어만 증가시켜 가지고 모형을 학습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죠.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알렉스넷입니다. 알렉스넷은 2012년도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했죠. CNN 부흥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전에 우승한 것과 무려 10%포인트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때 인공신경망의 부흥을 다시 불러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해요. 알렉스넷은 전체적으로 5개 컨볼루션 레이어 그리고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는 1000개의 카테고리를 분류하기 위한 활성화 함수로 소프트맥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렉스넷의 구조도를 보고 한번 그 구조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화면에는 알렉스넷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넷5와 다른 점이라면은 GPU 2개로 병렬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병렬적인 구조로 설계됐다는 거죠. 알렉스넷 구조를 살펴보면요, 자, 여기에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 부분 둘, 셋, 넷, 5개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어느 부분이냐면요, 여기 세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죠. 세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전 단계에 같은 채널의 특성 맵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다른 채널의 특성 맵과도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걸 좀 알아두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입력은 이미지의 크기가 224 곱하기 224 그리고 채널의 3개짜리인 이미지가 전달이 돼요. 이때 11 곱하기 11 여기 보면 11 곱하기 11 그리고 채널의 3개짜리인 입력 영상이 컨볼루션 이미지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컨볼루션의 스트라이드를 4로 설정했고요. 스트라이드는 4, 그 다음에 제로 패딩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제로 패딩은 컨볼루션에 의해서 특성 맵 사이즈가 축소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테두리 영역에 0으로 채워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55 곱하기 55짜리 총 96개의 특성 맵이 만들어집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채널이 2개잖아요. 위쪽 채널에 48개, 아래쪽 채널에 48개니까 총 96개의 특성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레루를 이용해서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5x5짜리 맥스 풀링 하는데, 이 맥스 풀링을 할 때 스트라이드 크기를 이 5x5 크기로 한 게 아니고요. 스트라이드는 2로 했어요. 스트라이드 2로 하면은 5x5 이미지에서 맥스 풀링 할 때 겹쳐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버래핑 맥스 풀링이라는 걸 사용한 거예요. 오버래핑 맥스 풀링을 사용한 거죠. 왜냐면
5x5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5x5 이미지 가지고 총 25개 화소 중에서 가장 큰 걸 빼내오는데 스트라이드는 2씩이니까 한번 이동할 때 이렇게 3개의 영역이 겹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요. 자, 그래서 오버래핑 맥스 풀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다음 레이어는요 27 곱하기 27 짜리 크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의 개수는 총 96개. 왜냐면 이전에 48 곱하기 48이 출력되니까요. 입력은 96개에 27 곱하기 27 특성 맵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여기 지금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뭘 사용했냐면요. 물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도 사용됐지만은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거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수렴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건데요. 이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특성 맵의 차원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특성 맵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컨버전 레이어는요. 첫 번째 채널이 128개, 두 번째 채널이 128개. 총 500이 아니죠. 256개. 256개의 특성 맵, 27x27 특성 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활성화 함수는 레루를 사용했고요. 이곳에서는 3x3짜리 오버래핑 맥스 풀링이 사용됩니다. 여기서도 스트라이드 크기는 2거든요. 스트라이드 크기는 2여서 오버래핑 맥스 풀링이 사용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출력되는 이미지 크기는 13 곱하기 13 크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세 번째 컨버전 레이어로 전달되는 특징 이미지는 256개가 되는 거죠. 256개고요. 세 번째 컨버전 레이어는 192 곱하기 192의 뭐예요? 뉴런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384개의 뭐가 만들어져요? 특징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스트라이드도 1 그리고 제로 패딩도 모두 1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13x13짜리 384개의 특성 맵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레루를 활성화 함수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입니다. 네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전 레이어 즉 13 곱하기 13 이미지 384개가 전달이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총 192 합해서 여기도 384개의 특성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스트라이드와 제로 패딩 모두 1로 설정했으니까 이전의 크기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즉 네 번째 컨버전 레이어에서도 활성화 함수는 레루 사용하고요. 자, 이번엔 다섯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죠. 다섯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첫 번째 채널은 128개 뉴런, 두 번째 채널은 128개 뉴런. 합하면은 256개의 뉴런이 되는 거죠. 256개의 특성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256개의) 특성 맵을 플래트닝 하죠. 플래트닝 해서 어떻게 해줘요? 그 다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전달되는데 여기 보시면 맥스 풀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는 여기 그 다섯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입력이 13x13인데 여기선 2x2 맥스 풀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출력하는 이미지의 크기는 6x6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6x6 이미지가 몇 개가 만들어져요? 256개가 만들어지고 이게 플래트닝 해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첫 번째 거는 여기는 2048개씩 2개의 채널이 있죠. 그래서 총 4096개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전 단계 즉 6 곱하기 6 곱하기 256 이거를
이거를 플래티닝 하면은 개수는 9216개, 9216개의 화소가 첫 번째 컨버전 레이어에, 첫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입력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는 마찬가지로 4096개의 뉴런 사용하고요. 이전 레이어의 입력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으로 1000개의 뉴런을 갖는 곳에 전달이 되고, 이게 소프트맥스 함수에 의해서 1000개의 클래스에 각각 속한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총 6천만 개의 파라미터가 훈련돼야 됩니다. 1998년도에 했었던 6만 개하고는 비교가 안 되도록 커졌죠. 1000배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 컴퓨팅 기술이 좋아졌다는 거죠. 1998년도하고 2012년도, 사실은 14년도밖에 안 됐지만요, 컴퓨팅 속도는 1000배 이상 좋아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 웨이트의 개수가 1000배로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컴퓨팅 속도가 좋아졌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인공신경망이 발전하게 된 계기, 제프리 힌턴 교수가 2012년도에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용한 네트워크가 이 알렉스넷입니다. 그 알고리즘이 레루라는 활성화 함수를 전 레이어에서 사용했어요. 마지막 분류 단계에 해당하는 소프트맥스 사용하는 층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레루 사용했죠. 그리고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두 개의 채널로 분리를 했고요. 중간에 세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요, 다른 채널의 값도 받았다는 거예요. 좀 특징적이죠. 알렉슨에서 특징 지을 만한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활성화 함수죠. 활성화 함수를 레루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 전에 르넷에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했는데 이 레루를 사용한 거죠. 알렉스넷에서는 레루를 사용하면은, 레루는 0보다 작을 때 y 값은 0이 되고요, x가 0보다 크면은 y는 x 값 그대로 출력하는 건데요. 이 레루 활성화 함수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6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드롭아웃을 했다는 거죠. 드롭아웃은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뉴런의 출력을 0으로 만드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그 뉴런들은 포워드 패스 또는 백 프로파게이션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드롭아웃은 과적합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훈련 시에는 적용하고 테스트에는 모든 뉴런을 사용해야겠죠. 그 다음에 오버래핑 풀링, 저는 풀링할 때 맥스 풀링만 설명했잖아요. 에버리지 풀링도 있고, 그 다음에 맥스 풀링도 있고, 그 다음에 메디안 풀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논 오버래핑 풀링하고 오버래핑 풀링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x2씩 풀링을 하는데 스트라이드 크기가 2개를 하면은 겹쳐지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2x2씩 풀링을 하는데 스트라이드 크기가 1이라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버래핑 풀링이라고 합니다. 이 풀링은 CNN에서 컨볼루션을 통해서 얻어진 특성 맵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그 줄이는 용도도 있지만 특징은 더 강조하는 용도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미지가 많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화소 손실을 너무 많이 하죠. 특히나 이렇게 2x2로 줄일 때는 4개 중에서 3개만 사라지는데, 만약에 3x3을 가지고 풀링을 하게 되면은 9개 중에 하나만 남고 나머지 8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화소 정보를 너무 많이 잃으니까 3x3이나 5x5에서 풀링을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오버래핑 풀링을 쓰기도 합니다. 1998년도에 있던 르넷 같은 경우에는 넌 오버래핑 풀링을 사용했고요. 제가 이전 시간에 했었던 맥스 풀링 전부 다 넌 오버래핑 풀링입니다. 그 다음에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떤 거냐면요, 활성화된 뉴런이 주변 이웃 뉴런들을 좀 억누르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를 생물학에서는 레터럴
인헤비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현상을 그대로 모델링한 거예요. 좀 더 강하게 활성화된 뉴런의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실행하는 거죠. 정교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비해서 어떤 뉴런이 비교적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면은 그 뉴런의 반응들은 좀 더 돋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주변 어떤 강하게 활성화된 뉴런 주변도 모두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면은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 이후에 모든 값이 작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어규멘테이션이죠. 이미지 증강은 전 시간에 설명했어요.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로 만드는 거죠. 회전, 이동, 그 다음에 크롭, 그 다음에 색조를 변화한다든가 밝기 값을 변화한다든가 아니면 컨트라스트 강조 같은 거 해서 이미지 하나가 여러 개의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가 학습에 사용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트랜스포메이션, 스케일, 인버라이언트한 특징이 있죠. 크기나 이동, 회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좀 더 학습을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던 것은 LRN 있죠. LRN. 그리고 풀링 중에서 오버래핑 풀링인데, 오버래핑 풀링은 개념은 어렵지 않죠. LRN이라는 개념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알렉스넷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알렉스넷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VGG넷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 VGG에 의해서 개발된 넷이 VGG넷인데요. 2014년 이미지넷 대회에서 준우승했죠. 이때 우승은 구글넷이 했는데, 준우승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2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꽤 간단하고 또 성능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고 VGG 넷부터 네트워크 깊이가 점점 깊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미지넷 대회에서 준우승한 것은 VGG 16 그리고 VGG 19 같은 모델이에요.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 VGG 16이나 VGG 19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알렉스넷하고 유사한 CNN 모델을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VGG F, VGG M, VGG S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VGG 뒤에 붙은 FMS는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한 걸 의미해요. 뭐냐면 F는 fast의 약자죠. 빠른. 그 다음에 S는 slow. 느린 대신에 뭔가 좋겠죠. 느리지만은 정확도에 초점을 더 둔 모델이 VGG S고요. VGG F는 속도에 초점을 둔 모델. VGG M은 미들이죠. 중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아래쪽 보면은 VGG F, VGG M, VGG S에 대한 각 레이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죠. 컨브 1부터 2, 3, 4, 5.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3개가 있습니다. 풀 6, 7, 8 이렇게 3개가 있죠. 자, 여기서 이 표를 보면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각 레이어의 웨이트들, 그리고 어떤 설정을 하는지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VGG-F, 즉 CNNF라고 되어 있는데, VGG-F에 대해서 먼저 각 레이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64 곱하기 11 곱하기 1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64개에 11 by 11, 그리고 컬러 이미지니까 곱하기 3이 들어가야 돼요. 11 by 11 곱하기 3 사이즈의 필터 커널로 입력 영상은 컨볼루션 해주죠. 그리고 ST4는 뭐냐면 스트라이드가 4란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패드 제로라고 했는데, 제로 패딩을 사용하지 않았죠. 제로 패딩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외곽선이 스트라이드에 의해서 필터 커널이 움직이면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크기만큼 0을 둬서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방지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LRN은 좀 전에 설명했던 거죠. Local Response Normalization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2 풀링하는 거죠. 2x2짜리를 가지고 풀링하는데 여기서 풀링은 맥스 풀링입니다. 맥스 풀링 했고요. 첫 번째 컨볼루션의 출력은 64장의 특성 맵의 사이즈가 27 곱하기 27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활성함수로 레루를 사용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256개 5 곱하기 5 곱하기 이번엔 뒤에가 얼마가 곱해지겠어요? 64 사이즈의 필터 커널로 특성 맵을 컨볼루션 해주는 거죠. 왜냐면은 전층에서 생성된 64장의 특성 맵을 전체적으로 겹쳐놓고 필터 처리해야 되니까요. 이전 레이어의 출력의 이미지 크기는 27 곱하기 27이지만은 각 이미지들이 64장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스트라이드는 1로 했습니다. 컨볼루션 할 때 보폭이라고 부르는 거죠. 1로 했다는 거고, 여기 제로 패딩은 뭐라고 했냐면 2로 해줬습니다. 제로 패딩 2만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출력은 27 곱하기 27이었죠. 여기서도 27 곱하기 27 256장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도요, 마찬가지로 레루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LRN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맥스플링 2x2짜리 맥스플링 해줬습니다. 자, 맥스플링 하면은 이 이미지 크기가 얼마큼 줄어들어요? 27 곱하기 27짜리 이미지가 13x13으로 줄어드는 거죠. 플링할 때는 패딩은 안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요, 256개 3x3짜리 이 사이즈의 필터 커널로 특성 맵을 컨볼루션 해주는 거죠. 스트라이드는 1, 그 다음에 패딩은 1만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전에 특성 맵이 13x13 했는데 여기서도 13x13으로 만들어지죠. 여기서도 레루를 사용하고요. 자, 이렇게 한 이미지가 그 다음으로 전달되는데 세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는 256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56개 출력이 컨볼루션 네 번째로 전달이 되죠. 그러면은 네 번째 컨볼루션은 마찬가지로 256개 3 곱하기 3 사이즈 256 사이즈의 필터 커널이 만들어지죠. 여기서도 스트라이드 1, 패드 1로 설정했죠.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13x13 256장의 특성 맵이 출력되고요. 레루 마찬가지로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죠. 다섯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256개 3x3짜리 256 사이즈 필터 커널로 특성 맵을 컨볼루션 해주는 거죠. 스트라이드 1, 그 다음에 패드 1.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이전 레이어 크기가 똑같은 13x13짜리 사이즈가 만들어지고요. 얘가 이전에는 풀링 안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맥스 풀링을 다시 하는데 2x2로 맥스 풀링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6x6짜리가 만들어지죠. 6x6짜리 총 몇 개예요? 256개가 만들어집니다. 그쵸? 256개가 6x6짜리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6 곱하기 6 곱하기 256 하면은 9126개가 돼요. 6 곱하기 6 곱하기 256은 9216 9126이 아니고 9216개 이거요. 이거를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6층에 4.96개 뉴런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컨버전 레이어의 6x6 피처 맵 256개가 플래튼 돼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6으로 전달되는 거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6의 누런의 수는 4.96개고요. 여기서 드롭아웃을 합니다. 드롭아웃은 뭐죠?
과적값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도 여섯 번째처럼 4096개 뉴런으로 만들었고요. 이전 레이어의 출력이 전부 다 각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여덟 번째는 1000개의 뉴런으로 되어 있잖아요. 풀리 커넥티드 7에 4096개가 풀리 커넥티드 8에 1000개하고 각각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F하고 S하고 차이점을 몇 개를 볼까요? F하고 S. F는 스피드, 패스트의 약자, 패스트의 F죠. 더 빠르게 하는 거고요. S는 슬로우의 약자고 느린데 더 정확하다고 했죠. F가 S보다 빠른 이유. 먼저 F하고 S의 연산량을 비교해 볼까요? F하고 S의 연산량. 이건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를 보면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F는 64개, 즉 64개, 11 곱하기 11 곱하기 3 필터죠. 필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보폭이 4, 스트라이드가 4죠. 근데 M하고 S는 두 개가 같죠. 같은데 S 경우에는 96개 이미지, 그리고 얘가 7 곱하기 7 곱하기 뭐예요? 컬러니까 3 사이즈 필터 커널. 스트라이드는 2로 해놨잖아. 필터 커널의 크기가 F보다 M이나 S가 훨씬 작죠. 그리고 스트라이드도 더 작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산량이 어떻게 돼요? 보폭이 스트라이드가 작으면 연산량이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F가 M이나 S보다 더 빠르고, 반대로 M이나 S가 연산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느리다는 거죠. M하고 S하고 차이점이 있죠. M하고 S하고 차이점이 있는 곳은 여기 두 번째죠. 두 번째 중에 어디가 다르냐면 스트라이드가 다릅니다. 그렇죠. 스트라이드가 다르고 LRI는 쓰냐 안 쓰냐 이 차이고 있는데요. 스트라이드에 좀 중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라이드가 M은 2, S는 1이죠. 두 걸음씩 가는 거하고 한 걸음씩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연산량이 많으면 그만큼 뭐예요? 더 성큼성큼 컨볼루션을 적용하니까 연산량이 많으면 당연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스트라이드 크기를 잘 보시면 스트라이드가 크다는 것은 한 번에 이동하는 화소에 건너뛰는 양이 많다는 거예요. 두 화소씩 건너뛸 때하고 한 화소씩 갈 때하고는 분명히 한 행을 처리할 때 반복 횟수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스트라이드 크기가 작을수록 더 촘촘히 컨볼루션 하니까 더 연산량이 많고 더 느리는 거죠. 대신 각 웨이트들이 그만큼 더 많아지니까 더 정확한 거고요. 자,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차이점 없습니다. 여기서 스트라이드를 잘 고려해 보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전부 다 1로 했잖아요. 스트라이드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스트라이드는 원본 이미지가 좀 크고, 그리고 필터 이미지가 클 때 한번 고려해 볼 만해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풀링 할 때도 풀링하는 크기와 스트라이드의 크기에 따라서 겹쳐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부분이 이제 이전에 나왔던 것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VGG, FMS 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나온 뭐 스트라이드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VGG 넷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VGG 넷은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에 의해서 개발됐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개발된 여러가지 CNN 알고리즘 중에서 특징을 지을 만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렉스넷, 두 번째가 VGG넷이죠. 구글넷이 14년도에 1위를 했지만은 더 각광을 받은 건 VGG넷이었고요.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특징을 짓고 유명한 거라고 하면 레지넷이 될 수 있죠. 먼저 알렉스넷이 유명한 거는 이 전해, 즉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탑5 LOL 차이가 거의 뭐 10% 포인트,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내서 우승했잖아요. 이게 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차이가 나더라도 거의 뭐 1%, 2%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뭐 직전 해하고 10% 정도 차이 나는 아주 큰 차이로 압도적으로 우승했다는 게 좀 의의를 두고요. 그 다음에 VGG 넷, 여기서부터 레이어 수가 점점 증가하죠. VGG 넷, 이거는 이제 VGG 넷 16, 19가 있는데 19 레이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 넷도 22개 레이어 썼죠. 그래서 이제 VGG 넷이 물론 이거 말고도 VGG 넷이 더 각광을 받은 이유는 알렉스 넷에 비해서 좀 더 간결하다는 거죠. 간결하고 더 성능도 좋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레즈넷은 물론 2016년도에 우승한 SE넷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레지넷이 더 유명하죠. 그 이유는 레지넷부터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탑5 오류율이 약 5%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거죠. 2016년도에 한 번 더 됐는데 2016년도에는 2점대였고요. 2017년도에 굳이 더 이상 이 대회를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죠. 사실 저도 그 이후에 이미지 넷 대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자료만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VGG 넷에 대해서 왜 VGG 넷을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